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마감 3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을 잘 또 끝마쳐야 즐겁게 주말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익절의 기술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시장 흐름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홀로 매수에 나서주면서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현재 3,200선을 지나가고는 있지만 3,200선을 두고 줄다리기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끝나주면 좋을 텐데 오늘장 분석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분위기 너무나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스러운 시각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일단 금리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인 부분, 또 환율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 더 나아가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시장에 대한 어떤 악재로서 전환되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 내에 가장 강하고 좋은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갖가지 변수들이 주말 동안에 어떠한 이슈로서 작용할지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다른 채널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존 보유 종목이 지금 현재 아마 상승 중이시거나 수익 중이신 종목이 정말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려 어찌 본다면 새로운 종목을 좀 발굴하고 대응하기보다는 기보유 종목을 끌고 나아가면서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또는 매도 시점을 조금 더 뒤로 늦추는 쪽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난 화요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 시장은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확인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각 종목별로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시가총액 규모가 작게는 500억, 크게는 약 한 1,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좀 유지를 해주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주가의 어떤 급등락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매우 변동성이 크고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대응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되도록이면 매도매매 자제하시길 바라겠고, 장중에 급작스럽게 상승하는 종목 추격 매수 좀 자제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시간대가 어찌 본다면 종가 매수하기 참 좋은 시간대입니다. 중요 시간대별 좀 공략을 좀 놔두길 바라겠고, 당분간 아마도 다음 주부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가 3,280 또는 3,300포인트대에 도전할 것인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서부터는 추세 흐름에 따른 어떤 포지션을 끌고 나아가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될 것이고, 만약 그러지 않다면 금주와 마찬가지로 전체 운용자금의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50%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또는 시초가 매매,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매매를 하루에 두세 차례 정도 하셔가지고 수익을 쌓아나가는 전략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진단 내려왔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전략 세워보기 전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HMM 연일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주 초반에는 공매도의 표적이 되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만큼 매수세가 유입됐고 오늘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노르페인트와 이 위즈코프가 올라와 있는데 윤석열 관련주로 묶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권주자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주들 오늘 강한 흐름 시현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I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온라인 교육주들이 강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궁금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동일제강 가장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고 하죠. 찰강제 가격이 50% 넘게 뛰어오르면서 동일제강이 어제 상한가, 오늘도 강한 흐름을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오르긴 해서 이 종목 마감하기 전에 팔아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들고 봐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명쾌한 진단을 내려주시죠. 자, 늘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에서 정말 해리포터에 나오는 정말 지팡이 같은 그런 어떤 요소를 부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줄 때 일단 수익을 늘 챙기시길 좀 권해드리겠고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은 수익이어도 매도를 못하고 손실이어도 매도 못하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라겠고, 일단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오늘 고가권 내에서 매도를 하고 일부 물량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앞서 매도한 수익을 충분히 수익으로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작은 물량 좀 갖고 계시다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일제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지션을 끌고 나갈 매매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되도록이면 오늘 시가를 이탈하는 모습을 종가상 보여주게 된다면 되도록이면 좀 매도 관점에서 도와주시길 좀 바라겠고, 추가적인 재진입에 대해서는 다음 주 어느 정도 추세를 돌리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진입을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마감 전에는 팔아야 되는 종목이 동일제강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진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텔레치스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는 최초로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터치했지만 오늘은 장중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독자 개발했다고 해서 저는 모멘텀 더 길게 받아갈 줄 알았는데 이미 그 모멘텀이 끝났을까요? 자, 일단 텔레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MCU 쪽 부품에 대한 어떤 국내 최초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은 돈으로 시세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로 한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2,700억 정도, 앞서 동일제강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580억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중소형주 위주의 어떤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이 종목도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탄력 있게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고, 앞서 고점입니다. 사실 22,000원대 가격 추가적으로 돌파를 못했다라는 것을 사실 역사적인 어떤 동고점이기도 하고,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거래대금이 필요한데 오늘 거래대금 기준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2,6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은 상당히 돌파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소한 약 한 4천억 원 이상의 어떤 거래대금 좀 발생하는,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매수세도 역시 발생하게 되었다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면 일단은 차익 실현하셔야 될 것이며, 혹여라도 오늘 시가에 따라붙으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절대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지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고,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동종목 22,000원대 무조건 돌파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실망 매물에 의한 하락세가 조금 더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전 셀 종목 텔레치스까지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이제 위원님께서 이전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위주로 리뷰를 한번 받아볼 텐데요. 두 가지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 주셨던 프리엠스, 그리고 어제 주신 KT 서브마린인데요. 두 종목 모두 수익률 7%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리엠스는 목표가인 32,000원에 근접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목표가를 이미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두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전략 세워주시죠. 자, 일단 프레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포지션을 끌고 나가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싼 가격에, 지금 현재 가격에, 높은 가격에 매수하셔야 될 종목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실패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말 장중 분위기에 휩쓸린다든지 호가창의 어떤 덩어리 물량 매수세를 보고 말 그대로 내용 매매, 추격 매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프레임스는 일단은 3만 원 전후 또는 3만 원 이하권 더 낮게 본다라면 29,000원대까지 어떤 평단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유 있게 오늘 굳이 차익 실현하실 필요 없이 조금 더 시세를 즐기면서 끌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사실상 프레임스는 정치 테마주로서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던 케이스인지라 그에 따른 어떤 이슈가 악재가 되었든 호재가 되었든 간에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때까지는 지금의 어떤 포지션을 조금 더 끌고 가는 쪽으로 대응하시길 좀 바라겠고, 물론 어느 정도의 물량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부 장 마감 전에 매도하셔가지고 수익금으로 소고기 사두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프리임스에 대한 전략은 일부는 수익 실현해도 좋지만 대다수의 그 부분은 좀 홀드해 가면서 앞으로의 추세를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KT 서브마린도 전략 세워주시죠. 자,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책주와의 연관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해저 터널, 그리고 더 나아가서 KT에서 하면 자회사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서 KT 서브마린이 그 후보가 될 것이고, 아마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건데 머지않아 그에 대한 어떤 결과가, 소식이, 뉴스가 더 나와서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고 어제 말씀드리기 전 그 이전에 즉 화요일장 기준으로 했을 때 저가권에서의 어떤 매수가 매우 적절해 보였었는데 아쉽게도 그 타이밍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 오늘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차익 실현하신 분들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익 실현 관점에서 좀 보아주시길 바라겠고 충분히 제 매수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중에 호가 움직임을 좀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말 그대로 소위 핸들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보유의 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좀 느끼게 좀 많이 하였지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대략적 6,800원 기준대의 어떤 지지 가격대를 보여주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재료라든지 어떤 이슈 또는 어떤 기업의 어떤 실적 더 나아가서 앞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어떤 추가적으로 발표된 어떤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좀 더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KT 서브마린 수익으로 양꼬치 사드십시오. 네, KT 서브마린에 대해서는 수익 실현하고 앞으로 조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자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